네, 오늘은 제가 좀 깔끔하게 이발을 해가지고 미용실에 갔다 와서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평소에는 좀 약간 거지 같은 모습.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 로스팅 모시기 카페라고 하는데요. 셀룰 아주 영어가 짧아가지고 여기 한번 왔습니다. 저를 좀 비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딸을 비추면 강의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할까?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되나요? 좀 되네. 좀 약간 각이 나오네. 이쪽으로 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 구부정하게 해야 이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 자, 이번에는 자, 저기, 지금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예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예측 불가한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지금 자산 시장의 그 지금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갈 확률이 있다는 건 그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변수의 예측이 많은데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이게 아마 다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뭐가 터졌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에 뭐가 터졌죠? 뭐가 터졌죠? 지금 이게 뭐냐? 미국에도 채권 시장에 뭔가 이게 물 밑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들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한번 터졌죠. PF 대출을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식 강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딱 세 가지만 제가 할게요. 세 가지 말고도 겁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최고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세 가지를 말할게요. 첫 번째, 즉 채권 시장에 크랙이 가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뭔가 신용이 금이 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큰 아마 태풍이 불 수도 있는,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큰 태풍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거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중간에 이게 도미노가 있으면 도미노가 번지지 못게 중간에 도미노를 몇 개를 딱 빼내면 다음 도미노를 못 넣을 만큼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가 그걸 작업을 몇 개를 이렇게 옛날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F가 터졌는데도 그 중간에 몇 개를 이렇게 도미노를 빼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 나중에 문제 터질 줄 알고 이게 다치기 이게 뒤에 이게 뭐냐 이게 조치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이게 다음 도미노로 계속 안 무너지고 중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씨가 옆집으로 안 붙이게끔 이게 딱 차트를 해놨어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게 터지고 있어요. PF 대출이죠. 우리나라에서는 PF 대출에 문제가 있었죠. PF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채권 시장에 문제가 많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하나 터졌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은행들도 그렇고. 여기서 뭐가 하나 크게 터지면 이건 진짜 장난 아니게 터지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딱 이게 장치를 해놔서 이게 불이 번지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번지지 않는 것 뿐이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채권 시장이에요.
두 번째 시장, 두 번째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면, 현재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들을 빼려고 딱 밀고 직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못 빼. 내가 강의를 해버렸거든. 내가 주주들 빼기 전에 강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주주들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네들이 감을 못 잡고 있어 지금. 주주들 빼기 일부 직전에 내가 강의를 해버렸어. 내가 좀 한 발 반보 내가 좀 빨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주주들을 못 빼고 있어 얘네들이. 원래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일거에 팔아가지고 주가를 한번 1단계 떨어뜨리고 그 주식을 판 원화 돈을 갖다가 일시에 그걸 어떻게 동시에 저희 달러를 바꿔서 자국으로 가져가면서 환율 시장을 갖다가 초토 한번 시켜요. 그걸 갖다 일시에 빼놓으면 그러면 우리 원화값이 똥값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똥값이 되면서 주가도 같이 곤두박질 쳐. 이제 이중 삼중으로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제 주식들이 곤두박쳐요. 이거 겁나게 많이 해먹었어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면 자료들 겁나 그거 지금 월가액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지돼가지고 겁나 해먹어. 그럼 나중에 주가가 예를 들면 코스피가 한 반토막까지도 떨어져. 그러면 그때 이제 저기 월가액들이 다시 그냥 실금실금 들어오면서 조금씩 헐값에 이제 사들여.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올려놓고 그 지날 연속으로 해보는 거야. 이걸 굉장히 많이 해먹었어 우리나라. 자, 이번 지금 딱 내가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주주들을 얘들이 딱 빼내기 딱 일부 직전에 제가 강의를 해버렸어. 안 먹혀, 완전. 지금 주주들을 못 보이고 있어, 얘들이 지금. 이게 두 번째 지금 변수예요. 내가 강의를 안 했으면 얘네들이 지금 주주들 뺐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못 빼고 있어. 내가 못 빼게 하려고 내가 강의를 일부러 한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이제 시장에서 먹혔어 얘네들 주주들 못 빼는 게. 지금이 얘네들이 주주들 빼기 딱 거기에 딱 하는데 끈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딱 무너지죠. 그러면 그 기둥 밑에 그 주춧돌 있죠. 주춧돌을 이게 딱 빼려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강의를 먼저 해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못 빼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장이 이제 진짜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원래 제가 강의 안 했으면 얘네들은 주춧돌 뺐어 이제. 지금 뺄 때가 됐어. 주춧돌을 빼면 어떻게 해요? 기둥이 무너져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집이 쑥 무너져. 우리말에 엎친데 겹친댔잖아. 주가로 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이 시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한번 무너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저기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이 한번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원자재 시장에서도 얘네들 한번 원자재 시장을 또 초토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출이 이제 하는 저기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어떻게 초토화돼요.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개박살이 나요. 이제 그거를 일부러 조작을 해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저기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들이나 얘네들이 개박살이다. 수출도 이제 뭐 이게 빨간불이 켜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겁나게 이제 저기 곤두박 치겠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지고 실금실금 조금씩 사들이죠 얘네들이. 그것도 그걸 무한 반복해서 해먹는 거야. 이제 주가 올려놓고. 그 전에 제가 지금 얘네들을 이걸 못하게 하려고 강의를 먼저 해버렸어. 자, 이게 두 번째 변수예요. 하지만 그 위험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느 타임에서 주춧돌 뺄지 몰라.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주춧돌 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이렇게 이제 가라앉겠죠. 그 실질적으로 그때가 어떻게 해요? 투자 타이밍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얘네들이 주춧돌 뺄 때 막 대폭락을 해요. 이런 말은 근데 그때 대폭락을 할 때 아무거나 사도 나중에 다 수익 나와서 손실이 안 나. 손실을 내고 싶어도 손실이 안 나. 이제 얘네들이 주춧돌 빼면 이제 저기 두 가지 3단계 효과가 나요. 첫 번째 국내 주가가 개박살이 나요. 막 30% 이락지 다 이게 이하로 다 급락을 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원화값이 똥값이 돼요. 환율이 막 1,300원, 400원, 500원까지 돌파를 해. 이런 식의 현상이. 자, 세 번째, 이제 원자재 시장을 이제 저기 얘들이 흔들어요. 우리나라는 산업국가고 수출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 얘네들이 흔들어 버리면
회사가 굉장히 수익률이 악화가 돼요. 회사가 도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조작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냐 얘네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뭐야?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얘네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내요. 모델을 공매도예요. 공매도 때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 그리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주가를 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수익을 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먹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꼭 먹고 알 먹고 가지 잡고 더 감치고. 얘네들은 전략이 기본이 그래. 월가했던 애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두 번째 변수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몰라. 얘네들 속은 내가 속까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몰라.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딱 뱉어놨기 때문에 대중들이 뱉어놓으니까 이게 소문에 남아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움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 카드를 쓸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두 번째 변수예요. 첫 번째 변수가 이제 채권 시장에 이게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주주들을 빼려고 일부 직전에 제가 그냥 한번 크레임을 딱 걸어놔가지고 얘네들 못 빼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빼요. 지금 주주들 빼기 작업을 외국인 기관 투자 외국인 애들이 지금 연합 작전을 지금 펼치기 직전에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 큰 변수예요. 첫 번째도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 대급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얘네들이 주주들을 빼면 대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좀 심각한 건데 현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이 세 번째 변수가 이게 최고 이게 위험해요. 지금 지하에 있는 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지하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마늘밭에다가 묻어놓은 그 달러 돈들이 스물스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에다 안 묻어요. 왜? 원화를 안 읽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화와 유로화나 이런 쪽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대부분이 달러죠. 지금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바닥에 있던 지금 달러 돈들이 스물스물 올라요. 그 달러 돈들이 올라오면 주가가 그러면 대폭 나가네? 아니요, 반대예요. 그래서 변수가 어디로 어느 변수의 힘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몰라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최고 시장에 큰 영향을 지금 줄 수 있는 변수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에 채권 시장에 문제 있는 거는 주가의 대급락의 전조 증상이고, 두 번째에 아까 말한 이게 지금 월가 애들이 주주들을 빼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전조 지금 증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대급락의 증조 증상이 하나예요. 근데 이 세 번째가 반대예요. 세 번째에 지하에 있는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자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을 흘러들면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주가.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막 물가가 오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세 번째 변수가 지하에 있는 달러 돈들이 지금 자산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산 시장에 돈 들어가야 돼.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2의 이제 버블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나중에 이게 빈익빈 부익빈이 더 쫙 갈라져요. 어떤 현상이 이게 자산 시장에 이게 지하에 있던 이게 달러 돈들이 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산 시장에 거품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그냥 부동산이 나올게요. 부동산 하나를 보면 집값이 안 그래도 서울 집값이 겁나게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요. 어떻게 해요? 똥값으로 더 빨리 떨어져요. 그에 반해서 근로자의 임금은 거의 안 올라요.
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인데 기업이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없죠. 그러면 뭐냐, 고용도 줄이고 오히려 저기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에 반해서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월급을 받는데 내 월급 10원 한 장 안 쓰고 1000년 동안을 모아도 이게 집 한 칸 이게 장만할 수 없는 이상한 세상이 열려요. 골 때리는 세상이 열려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10원 한 장 안 쓰고 1000년 동안을 내가 모아도 집 한 칸을 살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변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변수가 어떻게 이 자산시장에 주식시장이나 자산 채권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몰라요. 이번 인류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 같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게 눈앞에 이게 지금 이미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들어오고 어디에 이게 자산시장에 이게 들어올지는 저도 몰라요. 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가 지금 저기 대한민국 주가시장, 전 세계하고 다 인맥상통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가시장에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가 돼요. 대급락이 올 수도 있고 대급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이제 이게 올 줄 알고 기본적으로 다 이게 기본 장치를 했는데 원체 이거 저기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천신들이 원체게 똥을 이따만하게 썰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그걸 지금 감당하느라고 지금 힘들어. 지금 세계 정상들도 지금 그걸 감당하느라고 피통 싸고 있어 다들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냐 여러분들도 이걸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저기 그 현실이 앞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게 펼쳐질지 몰라요. 좀비들이 출몰할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거는. 근데 극악으로는 달하지 않을까요? 보통 극악으로 달하는 상황이 이제 경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계엄령을 동시에 발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갖다 이게 모든 이게 자산 같은 거를 강제 몰수해요. 지금 이미 그게 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계엄법이 예전에는 없어. 다 국가마다 이제 계엄법이 생겼어.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 이게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민법, 형법이 있고, 민법, 형법 위에 무슨 법이 있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상법도 있고 뭐 있어요. 그 위에 최고의 법이 뭔가요?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 위에 재밌는 법이 뒤에 있어. 헌법 위에 모든 법을 저기 넘길 수 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은 다 이걸 다 처단을 해요. 그게 헌법이에요.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이게 보장하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기본의 존엄성을 갖다가 박탈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 법이냐? 계엄법이에요. 헌법 위에 계엄법이 있어요. 근데 계엄법은 언제 발동이 돼요? 전쟁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굉장히 극도의 극악한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그게 계엄법이에요. 계엄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전 국민들의 자산을 갖다가 다 일시에 몰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계엄법이. 나중에 계엄법이 이게 이제 저기 발동이 됐다가 나중에 해제가 되면 그 자산을 다시 돌려줘요. 사람들이 계엄법이 무서운 걸 보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계엄법은 어떻게 해요? 노동력을 갖다가 국민의 어떻게 보면 어쩌면 헌법의 기본이 뭐냐면 신체에 대한 자유가 기본이 헌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계엄법은 뭐냐? 국민의 신체 자유를 박탈시켜요. 이게 계엄법이에요. 골 때려요 이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진짜로 이게 극악한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돌아가면 전 세계가 계엄법을 동시에 이걸 갖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엄법이에요.
아마 저기 극악한 상황까지는 도달하진 않을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때. 극악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최고의 마지막 보루가 이제 이게 개헌법이에요. 이게.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다 그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는 뭔들 개헌법을 개헌법을 다 이제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걱정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적인 저기 그거는 다 보장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다 하냐. 하여튼 현재 상황이 그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여기서 뭐가 터질지 몰라 이게. 제일 문제가 세 번째 이게 지하에 있는 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게 최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요. 이게 세계의 변수가 굉장히 큰 시장의 영향 지금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현재. 이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이게 강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징조 증상이 지금 다 뉴스로 이미 나오고 있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요걸 한번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메시지를 한번 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저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